안녕하세요. 압구정 아이비성형외과 최석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성형외과가 괜찮냐, 어떤 데 가서 수술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질문 많이들 받는데, 사실 알 수가 없죠. 뭐 어디가 수술을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내가 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면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눈 수술했는데 뭐 예쁘게 잘 됐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선택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뭐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뭐 꼭 수술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안 받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대부분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뭐 블로그라든지 뭐 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밖에 없지만, 사실 뭐 블로그나 후기라는 것도 뭐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도 많고 사실 믿기도 힘들죠. 근데 어쨌든 뭐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뭐 그런 인터넷을 보시고 서너 군데 정도는 뭐 추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몇 군데는 추려 보셔야,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몇 군데는 좀 추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너 군데 정도는 직접 가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보셔서 의사분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서너 군데를 방문했을 때 어떤 게 중요하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랑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의사랑 상담을 하느냐, 어떤 의사냐면 나를 수술해줄 의사. 상담은 이 의사랑 하고 수술은 저 의사랑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나를 수술해줄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실장님들도 뭐 많이 알겠지만 실장님들하고 상담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를 수술해줄 의사와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실장님들은 뭐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병원들도 많이 얘기 듣습니다. 뭐 갔더니 뭐 실장들하고만 상담을 하고, 뭐 수술할 의사는 수술실에서 처음 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거는 나를 수술해줄 의사와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상담을 할 때 왜 수술해줄 의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 수술해줄 의사와 의사한테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수술하고 나중에 딴 데서 이제 잘못됐다고 오신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수술이 잘못된 경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해놨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술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이마를 조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예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의사분이 먼저 이렇게 이마를 뽕긋하게 만들어놔서 불만이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나를 수술해줄 의사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를 수술해줄 의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그럴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해줄 의사와는 길게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가능하면은 뭐 여러 번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어떤 그 병원의 태도도 되게 중요한데, 가면은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뭐 쌍꺼풀 수술하러 갔더니 뭐 코도 얘기하고 이마도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형수술은 많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형수술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어떤 부위를 하면 더 좋다는 조언을 들을 수도 있지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권유하는 데는 별로 좋은 데 같지 않아요.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필요한 수술만 권유를 해주는 그런 병원 가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거는 필요 없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병원들이 좋은 거예요. 이게 성형수술이 저같이 이제 성형외과를 오래 하다가 보면은 보이거든요. 이런 수술은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술은 해봐야 별 효과도 없을 거다, 해봐야 뭐 시간하고 노력만 들일 뿐이지 뭐 결과가 좋지 않,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이런 거는 별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성형수술은 마술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좋아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까 그 예를 들자면은
150cm 분이 하이힐을 신는 거하고 뭐 170cm가 하이힐을 신는 건 분명히 모양이 키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무조건 수술 결과가 좋다, 막 수술 결과를 과장하고 그런 병원도 있어요. 그런 병원은 좀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저한테 이제 뭐 이제 60, 70대신 분이 오셔서 수술을 하고 나서 실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여쭤보면은 60대, 70대 분이 가셨는데 수술하면은 20대를 만들어 드린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분은 이제 기대는 그럼 나는 30대, 40대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노화에 대한 수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수술은 기껏 젊어져야 10년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젊어진다고 얘기를 안 하고 20대를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래도 뭐 40대는 되겠지 생각을 하시니까 나중에 그 갭 때문에 실망을 하시고 이제 병원에 화도 나시고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과장하는 그런 병원들은 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부작용도 얘기를 해주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그 일시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뭐 영구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왜 일시적인 부작용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알고 수술을 받아야 처음에 놀라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처음에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걸 겪었을 때 내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얘기를 듣고 했으니까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따로 영구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이제 병원을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자꾸 바뀌어요. 내가 분명히 똑같은 병원인데 갔더니 옛날에 뭐 1년 전에 있었던 의사 선생님 어디 딴 데 가셨다고 하시고 이런 병원들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병원이 자꾸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 좀 오래 하고 이런 병원들이 뭐 문제가 있거나 그랬으면 한 군데서 오래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 좀 어느 정도 또 오래 이렇게 했었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 있으면 다시 또 유튜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